안녕하세요, 지키입니다. 현재 시각 21년 12월 11일 시네탑 3부 103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측했죠. 이번 화에 하천이나 칼라반 얘기 정리 무조건 할 거라고. 결국 칼라반 사이드 얘기가 깔끔히 정리되었습니다. 하샤차는 하천이에게 주둥이 제어수를 통해 하천이의 의지를 거꾸로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하샤차의 컨셉이 원피스의 한 인물과 묘하게 비슷합니다. 바로 페로나인데요. 페로나도 약간 유령같이 생긴 애들이 주변에 떠다니고 저 유령을 통해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싸울 의지를 잃게 되는 컨셉인데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5군단은 야스라차의 군단이기 때문에 터치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찮았으면 강함을 수련하지 않기 위해 묘족의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같은 하가문이기 때문에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들어맞는 순간인데요. 그래도 하천이 초월기까지 등장하는 등 전투씬에서도 가볍게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초월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피하고 대응하는 하샤차의 짬바가 대단한데요. 모든 날이 대체 휴일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복한 기술을 사용하는 샤차인데요. 진짜 맘먹고 싸웠다면 하천이가 발릴 정도라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같은 사단장인데도 뭔가 급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번 화는 하가문에 대한 배경을 풀어주는 화였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분량이 오지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작가님의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오랜만에 스크롤 압박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러지 싶을 정도로 길었네요. 하샤차의 하가문 이야기와 하천이의 하가문 이야기가 동시에 풀어지면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네요. 저는 유리자드의 처분을 놓고 예민해진 하가문의 이야기가 나올 줄 기대했기에 동시에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천이의 어머니가 하가문의 높은 분이라니 뭔가 떡밥의 냄새가 나지만 하천이가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인물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풀리지 않을 떡밥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천이가 유리자드에게 열등감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드 공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던 하천이 왜 가주가 유리를 예뻐하는지에 대한 질투심 등을 잘 설명해줬죠. 일단 모기의 중심인 하가문이지만 기생이라는 것이 남자를 뜻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천이가 아버지에게 배운 믿음이라는 것은 칼라반이 자신에게 주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왜 무해정수 피규어를 맞박에 박았는지가 이해될 정도입니다. 사실 칼라반이 하천이를 아껴서 자신의 무해정수 힘을 나눠줬다는 설정이 추가되어 하천이가 전투에서 무해정수 힘을 일부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간지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왠지 실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도 듭니다. 아니 근데 칼라반 팔 잘린 거 작화 오류난 거 한 번으로 족하는데 이번에 또 실수했네요.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두 번은 검수하는 사람이 있긴 한 건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칼라반 잘 좀 그려주세요. 갑자기 좀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눈빛도 흐리멍텅해 보이고 좀 이상합니다. 작붕 난 것 같이 느껴지는 얼굴이에요. 작붕은 제 얼굴로 충분합니다. 로포비아 마이어는 저격수라 하지만 하이랭커인 레파브브를 일격에 제압했다며 군단장을 대단한 자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약간 평가절하를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칼라반에게 한 방 털릴 정도의 실력인데 말이죠. 라이벌링이 말하길 라이언은 곧 지파장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파장을 레알 아무나 하나 봅니다. 그리고 시네탑을 놀리고 비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중 걷기인데요. 라이벌릭이 공중을 걸으며 척척 소리를 냅니다. 굳이 척을 5번이나 쓸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시네탑 공식 효과음 척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네탑이죠. 결국 칼라반이 왔습니다. 에반켈 대신에 왔다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에반켈은 이 둥지 포트를 부셔버리려고 왔지만 로포비아 본대가 오는 리스크를 칼라반이 지게 생겼습니다. 로포비아 측이 라이벌릭과 칼라반의 전투를 온전히 내비둘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웃긴 게 왜 칼라반이 전황을 파악하려고 두리번거릴 때 척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레파브브 볼 때 척, 로포비아 측 볼 때 척, 전황이 좋진 않으니 척 좀 그만 시네탑 시무에 척 금지 넣어야 할 판입니다. 지파장 후보를 원컵 내버리는 칼라반은 에반켈과는 다르게 체력 소모에 대한 걱정이 왠지 좀 덜 됩니다. 우린 4군단장으로서 밤 일행과 1대 다수로 끊임없이 싸우던 칼라반의 지구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라반은 에반켈처럼 전투 피로를 핑계댈 수도 없는 게 하천이 기다린다고 쓴 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마도 이빨을 받고 체력을 회복했다 치더라도 전투 피로를 덜 자며 턴을 이용해 둠과 편히 쉬었던 걸 생각해보면 칼라반의 상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큰 사이드를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포탈이 있는 목숨이 간당간당한 에반켈 사이드, 두 번째, 로포비아 가문의 떡밥을 품고 있는 야마대 야스라차 사이드, 세 번째, 군단장을 걸고 한판 뜨는 칼라반 대 라이볼릭 사이드, 네 번째, 봉인석 안으로 들어가 여행을 시작할 밤내 사이드. 자꾸 보잘것없는 사이드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별인원 이수와 하치를 쩔어주고 있는 차파티. 두 번째, 하루 왼종일 푸실레랑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카라카 도원 파티.
세 번째, 거대 개랑 왼종일 술래잡기를 하게 될 호크니 파티. 네 번째, 맵보스랑 싸우다가 깐부될 것 같은 사이드. 다섯 번째, 밤 일행을 보내고 남은 율 일행 사이드. 여섯 번째, 하진성과 마스체니의 사이드. 무능한 맥케이지 부군단장 사이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이드들은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느냐를 캣타워 게임의 목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필드 참가자 4명은 필드를 다 깨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캣타워의 남은 사람들의 목표는 여전히 쥐를 잡는 것입니다. 캣타워의 룰에 의하면 10턴 이후 쥐를 잡아 이동하는 경우 대표가 있는 곳에 다이렉트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이게 필드로 전송되는 것에 국한되는 건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필드의 참가자가 이동한 장소로 이동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결승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호크니 팀의 적인 개는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호크니와 LA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이 도움이 될 만한 사이드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요. 다만 호크니의 미래아는 어느 전장이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1대1로 맞붙는 전장이 투입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 4군단장의 리더격 인물은 맵보스를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게 된다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맵보스는 다른 맵보스들은 거의 안 비춰진 것에 비해 매우 부각되어 연출이 되었고, 자하드가 직접 야스라차에게 줄 정도로 강한 보스입니다. 야스라차 또한 제어가 안 될 정도였다는 걸 보면 군단장도 상대가 힘든데 그런 보스를 사단장 나부랑이가 잡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신이의 동생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보스인데, 그렇다면 이런 금발남자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 합세하는 그림이 펼쳐질 것 같기도 합니다. 금발남자가 맵보스에게 리타이어 할 정도로 비중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호크니와 엘레인의 행방. 이건 앞서 말한 대로 경기가 종료된 상황이기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도원과 카라카 사이드. 솔직히 얘네는 군단장과도 상대가 가능한 급인데 4군단 졸개들 대량으로 끌고 왔다고 해도 사실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졸개들 하나하나가 랭커급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다른 사이드로 넘어가야 합니다. 도원과 카라카가 넘어가기 좋은 사이드는 어디냐? 바로 네 번째, 에반켈 사이드입니다. 에반켈이 현재 리타이어와 가까운 상황이 된지라 지파장의 진격을 막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차일 수도 있지만 도라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도우 지파장의 졸개들도 많은 상황이니까요. 아니면 졸개 상대로 센 척이 아니라 진짜 강한 차팀이 에반켈과 함께 합류할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이수와 하츠가 쓸모가 없는지라 애매합니다. 이제 로포비아 가문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캣타워는 자연스럽게 막을 내리고 캣타워 자체가 그들의 전쟁터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리뷰가 좀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은 포비더 가문의 독서회를 기점으로 전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